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지 스페인을 지나 이베리아 반도 서쪽 땅끝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바로 과거 해양 대제국이었던 포르투갈 리스본을 방문했는데요. 해상 제국의 찬란한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수도원과 명소들, 그리고 특별히 풍성한 먹거리로 꽉꽉 채웠던 이번 시간. 그 즐거웠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서바나라면 오늘날 서바나의 가장 끝 서쪽 포르투갈을 갑니다. 또 실제 이 유럽 땅의 수도 가장 땅끝이라고 하는 현재 로카라고 하는 곳이 이 포르투갈에 있잖아요. 특히 또 이 포르투갈은 일찍이 기독교의 많은 성당, 예배당 시설들이 있는 곳인데, 자, 드디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을 해서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성지가 좋다. 가장 이 서바나의 땅끝 이렇게 포르투갈을 시작을 합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저렴하면서도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포르투갈 리스본에 이 바닷가 바로 길 건너에 이 해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해산물 시장. 뭐 포르투갈 하면 해산국가로 유명했잖아요. 밤새 마드리드에서 리스본으로 와서 호텔 체크인은 2시. 너무 배고파서 지금 이제 11시 20분인데 좀 먹을 거를 좀. 이 포르투갈에 도착하자마자 재래시장 겸 이제 해산물 시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포르투갈은 바다에 접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또 한때는 15세기에는 해상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해산물 국수네요. 여기에 이 포르투갈이 해삼밥, 해물밥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요. 이 밥을 보니까 반갑네요. 조금 한번 메뉴를 나는 우리 이게 고추장 또 같은 코리아 비빔밥. 비빔밥이네요. 코리아 비빔밥이네요. 그렇네. 비빔밥을 파는 곳도 있다. 예, 그러고 비빔밥.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 비빔밥이 있어요. 음식이 많이 비빔밥. 알려져 있기도 하고, 요곳은 이제 가장 리스본의 버나가 내에 오늘은 해삼밥을 좀 먹고 싶은데 좀 돌아보고 오죠. 비빔밥 있다니. 네, 아직 뭐 왕성하게 열지는 않은 시간대라 쭉 돌아보는데, 야, 정말 만약 우리가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온다면 꼭 이곳을 한번 와볼 만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의 이런 음식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관련 이름을 물론 한국인이 하는 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음식이 있고, 또 많은 이제 스프들도 있고. 자, 일단은 이제 가게를 열지 않아서 좀 더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이 포르투갈 하게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여행하기 좋고 저렴하다 해서 많이 이제 추천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해물 밥을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다 그래요. 얼핏 보면 완전히 우리 한국 해물탕 같아요. 그렇죠. 새우, 여기. 네, 아주 제대로 찾아왔고, 요것이 이제 우리 리스본을 여행한 분들이 가장 추천한 장소를 제가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막 12시에 열자마자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집은 해물 밥만 하는 집. 네, 아주 연세 드신 분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 촬영을 할 때는 늘 이게 그렇죠. 스트레스, 긴장 이게 하다 보니까 위험인들 도져서 사실 정작 이 촬영하러 다닐 때는 식사를 많이 못 해요. 아침 조금 먹고 점심하고 저녁은 굶고 자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 메뉴만 한다고 하는데 보시죠. 온갖 해물을 넣고 푹 끓인 다음에 밥을 넣는 거야. 와, 입맛이 돕니다. 바로 이거네요.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이렇게 밑에, 이야, 정말 해물. 해물이 잡고, 게도 이렇게 해서, 게를 또 먹고 이렇게
잘라서 줬는데 이렇게 홍합 이게 한 입 커요. 아주 이날 정말 모처럼 뜨끈뜨끈하게 부드럽게 잘 먹었고요. 또 기름진 고기가 아니고 이 해물이라 아주 맛도 어쩌면 이렇게 간도 우리와 같은지요. 한 번 더. 새우, 홍합, 또 오징어. 우리가 해물이라 하는 많은 것들을 푹 끓여 우려낸 국물 맛과 함께 이렇게 밥이 맛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역시나 잘 찾아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조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여행의 자유화가 되면 많이 찾을 걸로 보고, 자, 이 언덕 위에 또 이렇게 이쁜 광장이 있어요. 아주 그 유명한 그 수도원이라고 해서 찾아왔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지진으로 좀 폐허가 되었지만, 이야, 이게 수녀원인데 1755년에 강도 9에 0.9에 강한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천장이 주저앉은 거죠. 그 이후 그냥 그대로 200수십 년 동안을 그냥 그대로 있는 고딕 양식의 수도원.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렇죠.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한때 15, 16세기에 대해상 왕국을 이루었다가 국가가 계속 쇠퇴하면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수리조차 할 수 없었던 나라의 경제 상황도 반영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수도원 터를 통해서 이 고딕 양식의 정말 이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던 국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포르투갈의 이 리스본 언덕 위에 굉장히 오래된 이 수도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1755년에 강도 0.9의 강한 지진으로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후 거의 250여 년 가까이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또 그대로의 멋이 있는 고풍스러운 수도원 건물입니다. 예, 그만큼 이 반도케에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 15, 16세기에 번성했던 이 포르투갈, 그러나 후에 이제 많이 쇠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번성했던 땅끝 나라 포르투갈의 이제 기독교의 그런 유적지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참 아름답고 얼마나 이 포르투갈이 한때 대단했었던 해상 제국이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전망대에서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한 이 포르투갈의 전통 음식을 판다 그래서도 와봤고요. 이렇게 이제 수도원이, 이 수녀원이 잘 건네다 보이는 곳에 또 이 포르투갈 오늘날의 이 시내도 이렇게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 언덕에 올라서 수도원, 수녀원도 보고 또 이 리스본의 시내를 볼 수도 이렇게 있는 만드는구나. 그런 전망대고요. 자,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맛이길래 이 포르투갈의 가장 대표적인 제가 보니까 디저트 같기도 한데 굉장히 맛있고, 이 커피나 또 현지인들은 이제 와인을 또 곁들여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와봤는데 정말 명물입니다. 아주 그 역사가 있고요. This is traditional 예. Portugal? 예, 와우. 파칼라오라고 하는 이렇게 빵에 치즈를 넣고 달달하게 해서 튀겨낸 건데요. 그 맛이 이 포르투갈을 찾는, 특히 이번 이 포르투갈 편에서는 맛집을 많이 소개하고 음식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만큼 이 포르투갈이 여행에게 가장 좋은 나라이면서도 또 저렴해요. 바칼야오. 이게 포르투갈의 전통. 이제 이렇게 찌기면 여기에 이제 달달한 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제 감자 같은데 이게 치즈고요. 달달한 게 아니고 치즈네, 치즈. 와, 네, 치즈를 부드러운 빵 안에 치즈. 고소한 그 안에 치즈 맛.
그래서 이제 커피나 또 현지인들은 이제 와인과 함께 특히 이 카페의 천정은 또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 디자인이 너무 좋고 또 이곳에 올라 이제 리스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전체를 볼 수 있고 바로 요것이 또 이제 명물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에펠탑을 만든 에펠의 제자가 이곳에서 만든 철강 엘리베이터고 한때는 이 가스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로 해서 또 역시 리스본을 찾게 되면 꼭 한 번쯤은 타봐야 되는 곳입니다. 리스본의 또 하나의 명물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을 세운 그 에펠의 제자가 리스본에 이렇게 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이 건축 직후에는 이 가스로 운행되던 것을 이제 최근에 전기로 바꿔서 그렇죠. 한 번쯤은 타볼 만한 명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내에서 요거를 타고 올라가면 다시 이제 카페가 나오고 그리고 이 수녀원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계단을 타고 오르고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재미삼아 한 번쯤은 이 아주 그 백수십 년 된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리스본의 여행의 맛입니다. 자, 이제 언덕을 이제 내려와서요. 이제 본격 시내를 이제 탐방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한때 이 포르투갈이 전성기를 누렸을 때의 아주 대표적인 바닥 장식 또 광장인데요. 이렇게 아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여행객들에게 한 번쯤은 꼭 불러 오늘날의 포르투갈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리스본의 중심가의 페트로 4세 광장에 아주 그 전형적인 포르투갈 바닥 장식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포르갈이라고 해서 해양의 대제국답게 이렇게 파도 치는 모양의 이 특징적인 타일류가 있는데 이 포르투갈이 남미의 브라질을 점령하고도 식민지화하면서 브라질의 이 타일과 재료를 가지고 가서까지 바닥을 할 정도로 포르투갈의 가장 대표적인 바닥 장식 타일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막 현기질 날 것 같아요. 이게 막 파도 치는 모습이 이게 눈에 선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쯤 이곳을 걸어보면 굉장히 몸에 이렇게 울렁이는 듯한 이렇게 출렁이는 듯한 느낌을 갖는 아주 재미있는 광장이 또 이렇게 리스본 시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뭐 아주 휴식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다양한 현지인들과 관광객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어쨌든 사바나의 땅끝 나라 이 포르투갈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관광의 재미를 좀 소개하는 성지가 좋다 편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자, 요것이 체리 주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숙성되면서 알코올이 나오는 체리 주죠. 이게 과일로 만든 이 약간의 알코올기가 있는 주스인데 이 포르투갈 리스본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집이 1890년부터 지금 이분이 5대째 해오고 있다고요. 과일주입니다. 그래 이 포르투갈을 여행하면 꼭 이 집에 들러서 이게 많이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요거 한 잔 커피 하듯이 먹고 지나가는데 역시나 이제 하도 이렇게 그리고 꼭 This is only 과일주에 체리 하나를 넣어주는 것도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체리를 숙성시킨 체리 주스인데 이 숙성을 하면서 알코올이 발생이 돼서 약간의 알코올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정도의 그러한 이제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대신 체리주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꼭 아주 기술적으로 체리 하나를 잔에 넣어주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이곳에서 한 병을 사가기도 하는데 이미 뭐 1800년대 말서부터 이게 됐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도 이 집을 찾는 리스본의 단골이라 그래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하세요. 네,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리스본의 이렇게 God bless you. 이제 사가시면서 또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71, 예, 할아버지가 73. 78세, 71, 73. Yes. Because this 120세까지 사세요라고 제가 덕담을 해드렸고요. 아주 인생을 즐기시면서 여유 있게 사시는 포르투갈의 오늘날의 현재 모습. 체리가 몸에 좋은 것만큼 이렇게 이 리스본 사람들은 지나다가 비싸지도 않아요. 커피 한 잔 하듯이 딱딱 간단히 마시면서 이 혈액순환도 덥고 건강에 좋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1890년부터 5대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체리 주스 이 엑기스를 파는 이 숙성된 이 체리 주스를 파는 진진하라는 거. 바이바이.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리스본에 또 하나의 것을 했고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또 역시 이렇게 도네이션 제가 2유로를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5유로를 주고 거실러서 또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 분은 아코디언으로 흥을 돋구고 한 분은 또 이렇게 테이블을 돌면서 아주 기분 괜찮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성지가 좋다 리스본, 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땅끝 나라 포르투갈의 이제 리스본 시내를 이것이 제라시무스라고 하는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건데 히에로니무스 이름을 가진 아주 고딕 양식의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이 수도원으로 인해서 네 많은 음식 나오기도 하고 이제 사회주의 시대 때에 폐쇄가 되었을 때에 한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포르투갈 리스본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제라시무스 교회입니다. 또 반대편에 먼 수도원도 항해를 있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양옆에는 기도처이기도 이제 무덤들이 하면서 위치를 했어요. 특히 신대륙을 방문한 유명한 탐험가의 이 그렇죠? 바스코다 가마라고 하는 것은 1490년경에 처음으로 인도 해양길을 그렇죠. 개척한 사람이죠. 그 바스코다 가마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대한 항해 시대를 열게 된 바스코다 디 감마의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일찍이 이 인도와 아프리카와 정말 많은 해양 개척을 함으로써 포르투갈을 해양 제국 제국으로 길을 열어준 그래서 이곳에 아주 입구에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의 무덤 가운데에 바스코다 디 가마의 무덤을 해놨고 정말 이 기둥에조차도 굉장히 그 조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인입니다. 예술. 아주 웅장하고 독특한 기둥 위에 새겨진 그러한 조각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항해를 떠나는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해상 제국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벨링 지구의 바로 이 성 제라시무스 수도원입니다. 너무 웅장하고 우아하고 경건합니다. 누구나가 들어오게 되면 한 번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는 곳이고요. 또 역시 성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에는 역시 이 수도원의 이름이었던 제라시무스 또는 제롬의 방이 있는데 저는 이 역사를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성 제롬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비슷한 인생의 역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명이인의 또 하나의 성인 제라시무스. 로마에서 공부하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네, 역시 로마에서 공부를 했고. 이거는 성 제롬이 성경을 성경을 카피하고 있는 그림. 사실 이제 포르투갈 하게 되면 대해양 제국을 건설한 이 중세 시대 때에 정말 위대한 그렇죠. 제국이었죠. 그때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다양한 그래서 4명의 포르투갈 왕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특히 중요한 인상적인 것은 이 무덤을 떠받치고 있는 그 거대한 코끼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와 가까우니까 아마 아프리카의 가장 힘센 동물 코끼리를 상징적으로 무덤 밑에 이렇게 받치게끔 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프리카를 또 식민지화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무덤에 코끼리를 이제 거대하게 바치고 있게끔 해 놓은 곳이고, 통상 이 리스본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 성 제라시무스 수도원 꼭 방문하고, 또 그 안쪽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정말 대단한 수도원이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곳에서 에그타르트라고 하는 그 시작이 이곳이랍니다. 여기가 이 벨렘 지구에서 에그타르트라 해가지고 이 계란 노른자로 가지고 만든 이 케이크가 유명합니다. 이게 원조래요. 170년 전통. 네. 그러니까 이 에그타르트는 바로 이 제라시무스 수도원에서 수녀님들이 옷을 다릴 때에 계란의 흰자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데, 그 흰자를 쓰고 나서 남은 노른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개발해낸 것이 에그타르트라고 하는 바로 수도원 요겁니다. 안에서만 하던 음식이었는데, 이 사회주의 때의 수도원에서 쫓겨나면서 그 에그타르트의 기법을 바로 이곳 밖에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수도원 내의 전통 이 음식이 이제 이 수도원 밖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얼마나 맛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지 결국은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고요. 특히 이것은 원조이기 때문에 역시 이 리스본을 방문하게 되면 꼭 이곳에서 한두 개는 먹고 가는 그러한 그 명소입니다. 명소. 자, 좋지요. 우리에게 성지가 좋다가 이 포르투갈 편에서는 이렇게 먹방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차까지 이렇게 주면서 또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티백도 주고요. 이렇게. 구수하고요. 계란 냄새가 나고. 이게 달달하게 해가지고요. 이거 한두 개 먹고 도저히 만족 못해. 또 먹게 되고, 또 가격도. 달달하지만 그렇게 확 달지 않아서 좋고, 이 디저트로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이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이 에그타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벨링 지구의 앞에 이렇게 또 이 바다에서 안쪽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강이죠, 강.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안전한 항구를 갖춤으로써 이제 해양 대제국을 건설한 이 포르투갈의 전성기때의 모습입니다. 이 강을 따라 바다 대서양으로 나가는 입구에 요새를 겸한 이 벨렘 타워가 유명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뭐 다양한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때는 이것이 감옥으로도 사용이 되었었고, 이 안쪽, 강 안쪽의 요새인데, 정말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게요 굉장히, 특히 이 아래층에는 이 바닷물이 차게 되면, 죄수를 놓게 되면 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정말 공포와 고문의 장소로 사용했던 그런 또 악명 높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운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포르투갈을 방문 리스본에서 꼭 이곳을 보시게 되면 정말 바닷가에 떠 있는 성체와 같은 아름다운 포르투갈의 요새를 또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땅끝 서바나 끝 포르투갈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리스본 편이었습니다.